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우리는 있습니다.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돼요. 통합당은 막말 폭탄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가동하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는 겁니다. 수도 이전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그렇게 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2004년처럼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면서 아예 헌법에다가 수도는 세종시다라고 명문화를 해버리는 거죠.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투표에 붙인 뒤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결정이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달기는 어렵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어제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지난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을 헌재로 가져갔던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 국민투표 방법이 제일 낫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더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 2, 3번 다 싫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어질 거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 사이에 이분을 만나겠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송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상당히 뜨거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난데없이 이해찬 대표 발언도 네. 논란이 됐죠. 네. 천박한 도시 논란, 이렇게 지금 네이밍이 됐던데 네. 자초지종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세종에서 토크 콘서트 네네. 자리였어요. 그래서 세종이 만들어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세종시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지칭하자면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죠. 그게 당연히. 아니고. 네. 예. 서울의 그 한강변에 쭉 왔다 갔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아파트는 얼마, 저 아파트는 얼마. 저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저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밖에 할 말이 없더라. 네, 네. 그런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 이 유서 깊은 역사적인 도시인 서울에 말할 거리도 참 많은데 그다음에 또 한강이라고 한다면 세계 수도 중에 이렇게 큰 강이 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경우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은 뒷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천박한 상황,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워딩을 좀 얘기하면 생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였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천박한 도시다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도라고 네. 지금 해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넘게 정치를 해 오셨고 현재의 여당 집권 여당의 집권 대표인 것은 맞지만 이제 곧 한 달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이 말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정도로 네, 지금 네. 수도 이전 논란이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생각해 보면 통합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불거지니까 관심 돌리려고 뜬금없이 지금 수도 이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혹은 대선에서 충청 표심 얻으려고 지금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게 대전을 행정수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최초로 나온 게 1971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 때. 그래서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 뭐 또 지방 분권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이고 지향이고 국토 발전의 어떤 계획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서 예, 예. 물론 위헌 판결이 났지만 예. 그렇게 진행 중이었고 예. 그런 과정이다. 근데 14년 지났잖아요. 14년 지났 14년도 더 지났군요. 16년 지났군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난 지 16년이 지났지만 예, 예. 그동안에 세종시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복합 도시로서 그 의미와 규모를 축소해서 계속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갑툭튀는 아니다. 그렇죠. 계속 논의 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논의도 있었고 사실 현재의 세종시의 존재가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TF의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수도 기능이 빠져나간 뒤에 그 뒤에 서울은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것도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하시면서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드는 안을 고민 중이다. 네. 이건 어떤 말씀이 어떤 구상일까요? 사실은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홍준표 지금 의원께서 예, 예. 바로 직전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어허. 서울은 경제수도. 이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아, 홍준표 의원이 하셨던 그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예. 최초의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시 뭐 사학법 투쟁 비슷하게 엄청나게 공방이 됐었던 컸죠.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당 정부 여당에서 했던 말이 그렇다면 서울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 것인가라고 예. 하면서 그때 이미 경제수도라고 하는 단어와 예. 개념도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경제수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서 예, 서울이 갖는 위치가 예. 이제는 16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국제적인 면모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성장하고 변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오히려 경제와 정치가 혼합됨으로 해서 서울이 정말 지향해야 될 바를 서로가 걸림돌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마치 이야기하자면 미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워싱턴은 예. 정치적인 수도인 거고 예. 뉴욕은 문화와 경제의 수도인 거고. 아, 워싱턴과 뉴욕 생각하면 된다. 네. 역할 분담. 네, 그런 역할 분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도는 세종이고 네. 역할은 행정수도, 경제수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서울하고 세종이 둘 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서울로 모든 것이 초집중된 상태에서 네. 경제수도 역할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세종으로 많은 것들이 분산되지 않을, 그러니까 서울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효과가 좀 덜 날? 지금 저희 당에서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단 국회와 청와대가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가 가서 정치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만 분리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해소는 물론이고. 근데 청와대하고 국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그리?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아예 정착해서. 살아요. 지금 사실 세종도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아요. 세종도 젊은 공직자들은 실제로 이사를 많이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교육 여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 정도 자녀를 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특히나 교육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집을 두 채 갖고 있거나 그렇죠. 심지어는 서울에 두고 거기에는 전세를 넣거나 주말 부부 뭐 주말 부부이거나 이런 건데 젊은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말씀은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가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정착해서 살 것이다. 그렇죠. 정착해서 거예요. 살고 완전히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사실은 금융도 여전히 서울이 중심이고 네. 기업들도 대기업들, 사기업들 여기 있고 교육도 서울이 중심이고 네. 이렇다 보면은 여전히 세종에다가는 그냥 거처 하나 두고 서울 네. 집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기업, 또 대학교, 하나 뭡니까? 저기 금융.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16년 전으로 돌려보면 네.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서울이 껍데기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16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그런다고 한들 뭐 서울의 중심이 크게 흔들릴까? 이런 사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심이 지금 흔들리라고 이전하는 건데 네네. 안 흔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네. 지방 분산이 안 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나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에 예. 기업, 대학, 금융 이것은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의 주제라기보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있는 그렇죠. 것은 맞지만 그렇죠. 어쨌든 별개로 또 추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당의 확실한 이야기는 이 앞전 총선에 이야기했었던 예. 12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확고한 거고요. 그거는 확정이고. 네, 확고한 예. 거고요. 예. 거기에 금융기관이랄지 네. 대학이랄지 뭐 심지어 KBS 얘기까지 나오던데 예. 방송이랄지 이런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겁니다. 서울대가 이전하는 것, KBS나 EBS 같은 이제 네, 네. 공영방송국이 이전하는 것, 네. 또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이전하는 게 음. 논의되고 있다 당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대학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설사 그것이 국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우선인 강제적인 거고. 건 없다. 네,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인 거고요. 방송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네. 지방의 요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자기 도시의 지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것이 현재 주무 어떤 부처에서 뭐 논의되고 있다거나 또 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전혀 그렇군요. 아닙니다. 이제 네.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하고 아마 이제 지방과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토를 달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여든 야든 네. 어떤 국민이든 간에. 네. 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게 어떤 방법일까를 갖고 좀 고민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도 안 움직이고 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효과가 덜한 거 아니야? 괜히 옮겨는 놨는데 또 지금같이 그냥 여기 몰려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 부분에 집중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지가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그 10년의 기간 중에 수도권 집중을 많이 억제하는 효과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조금 소진되면서 지난해부터인가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다시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50%가 수도권에 몰려 살죠, 네, 우리나라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또 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가 이전하고 예.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것만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죠. 또 그것만으로 지방을 지방답게 네. 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핵심이고요. 저는 그것만이 해답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으세요? 다른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그 한국형 K 뉴딜. 네. 거기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특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역할,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면서 분권화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지금 더판샵님이 근데 왜 지금인가요? 이런 네. 질문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기가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네. 이 이슈 이렇게 큰 이슈를 던지는 것이 이게 적합하냐 아마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대선 후보들이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했는데 예, 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던 뭐 유승민 후보조차도 국회는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치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권 과밀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K 뉴딜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이 그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국민들의 주요한 판단을 얻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는 최선 가야 된다. 후보들이 다 공약 내놓고 여기에 대한 네네. 입장 내놓고 거기에 대해 네. 평가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 네, 네. 지금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나면 법적인 절차가 남잖아요. 네. 그때 특별법을 제정하느냐, 개헌을 하느냐,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이 세 가지 방법 중엔 어떤 게 유력한가요? 저는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헌의 문제는 사실은 불과 한 2년 전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안 받아들였지 예, 않습니까? 개헌의 요구가 행정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과 함께 들어가면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이런 네, 것까지. 한꺼번에 예.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세월이 될 수 있는 아.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논의의 시작은 여야가 행정특별법 혹은 뭐 현재의 개정안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모든 것이 돌파해야 될 선은 15년 전에 있었던 헌재의 판단. 그렇죠. 이 허들은 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묻게 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을 것 같다. 있을 거다. 국민 투표를 해도 또 네, 반대하는 분들이 헌재에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헌재는 마지막 갈 거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체적인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TF가 출범하는 날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